민수야,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아빠가 출장 가는 날은 꼭 할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할머니. 수화기 넘어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수 데리고 놀이공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연이 환한 웃음으로 물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민수 좋아하겠구나. 요새 할머니랑 놀 시간도 없다고 삐쳐 있었는데. 호호, 어머님이 얼마나 바쁘신데요. 민수도 다 이해해요. 순자는 며느리 지연이 참 고마웠다. 아들 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늘 생각했다.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5년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지금도 신혼처럼 다정했다. 현수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지연이 현관까지 나와 넥타이를 고쳐주고 지연이 장을 보고 오면 현수가 먼저 달려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곤 했다. 엄마,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6살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손에는 선생님이 그려준 빨간 별이 가득한 알림장을 들고 있었다. 우리 민수 대견하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할머니가 사줄게. 와, 로봇 장난감이요. 민수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방글방글 웃었다. 순자는 손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다. 저녁 식사 자리. 현수가 늦게 들어왔지만 식탁은 여전히 화기애애했다. 현수야, 요즘 출장이 좀 잦은 것 같은데 괜찮겠어? 순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현수 오빠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연이 현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며 말했다. 현수는 아내를 향해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아빠, 다음 출장 때는 언제 가요? 글쎄, 다음 주쯤. 왜 아빠 없으면 심심해? 아니요. 엄마랑 게임하면 되니까요. 민수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성실하고 며느리는 현명하고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 아들 부부는 정말 서로 잘 믿고 살아. 요즘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몰랐다. 이 단란한 풍경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어머니, 민수 책상 서랍에 새 공책 넣어두고 가세요. 지연이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며 소리쳤다. 마침 순자가 놀러 온 날이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민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공책을 넣으려다 눈에 익은 일기장이 보였다. 아, 우리 민수 일기를 쓰는구나. 잠깐 손자의 글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순자는 살짝 펼쳤다. 귀여운 그림과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보였다. 그런데 아빠 출장 갈 때마다 엄마가 아저씨를 집에 불러요. 나는 방에서 게임만 하래요. 아저씨 목소리가 무서워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오늘도 아저씨가 왔어요.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나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야 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순자는 급히 책상에 기대 앉았다. 이게 무슨, 민수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다음 장, 또 다음 장. 비슷한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아이의 떨리는 글씨체가 두려움을 그대로 전했다. 엄마가 아저씨한테 웃어요. 아빠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는 겁나요. 순자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고 제자리에 놓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내가 뭘 본 거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이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민수는 아직 6살이었다. 상상으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어낼 나이가 아니었다. 혹시 친구 아버지를 본 걸 착각한 건 아닐까? 순자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실로 나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실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들. 출장을 다니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 그 애가 알게 되면 무너질 거야.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확인해야 해. 민수의 착각인지 아니면. 새벽 5시 순자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여보세요, 이모. 조카 성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훈아, 이모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탐정 같은 사람 있니?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탐정이요?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성우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믿을 만한 사람 연락처만 좀 알려줄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세요. 조심스러운 일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날 순자는 탐정 사무소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건물 3층, 진실조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맞이했다.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성훈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순자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그것도 외도를 의심한다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은 얘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일기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 출장 가시는 날을 파악해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탐정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사님, 손자분의 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보시죠. 탐정은 종이에 메모를 하며 설명했다. 첫째, 안방문 잠금 장치를 미세하게 고장 내세요. 잠갔다고 생각하게 만들되 실제로는 열리게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간단합니다. 제가 도구를 드릴게요.
둘째, 초소형 카메라를 현관과 거실, 신발장에 설치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었다. 손자분한테는 아버지가 출장 가는 날 꼭 전화하라고 미리 부탁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카메라들과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순자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민수 얼굴이나 보려고. 요즘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호호, 민수가 어머님 정말 좋아하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순자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탐정에게 받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아이고. 순자가 갑자기 발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는 길에 발목을 좀 접질렀나 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아프네.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파스만 붙이면 괜찮을 거야. 혹시 파스 있니? 잠깐만요. 지연이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돌아왔다. 어머니, 파스가 떨어졌네요. 제가 약국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미안하구나. 고맙다. 지연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았다. 10분이면 돌아올게요. 편하게 계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순자는 즉시 가방을 열었다. 지금이야. 서두르자. 먼저 민수 방으로 갔다. 민수는 학교에 가고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순자는 침착하게 드라이버를 꺼내 안방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나사를 살짝 풀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잠금이 제대로 안 되게. 몇 번 테스트해보니 완벽했다. 잠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살짝만 밀어도 열렸다. 다음은 카메라. 순자는 현관 신발장 위쪽 장식품 뒤에 첫 번째 카메라를 숨겼다. 렌즈가 현관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하나, 둘. 거실 책장 사이에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다. 책 사이에 숨겨두니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마지막. 현관 옆 화분 뒤에 세 번째 카메라를 배치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안방에도 설치해야 하나? 하지만 안방은 너무 위험했다. 며느리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다. 안방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순자는 재빨리 가방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다. 지연이 파스를 들고 들어왔다. 여기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고맙구나. 지연이 정성스럽게 파스를 붙이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야, 할머니를 믿어라.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아빠가 출장 가는 날은 꼭 할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할머니. 수화기 넘어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할머니, 아빠가 오늘 출장 가요. 민수의 전화를 받은 순자는 즉시 탐정에게 연락했다. 오늘입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순자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5시가 넘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여사님, 오늘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탐정의 전화가 왔다. 그럴 리가. 민수가 분명히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며느님과 손자분만 집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순자는 맥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수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오늘은 우연히 안 온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손자의 일기는 분명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탐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여사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매번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요. 손자분이 다시 전화하면 그때 또 시도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맞는 걸까? 혹시 며느리한테 미안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수의 떨리는 글씨체가 떠올랐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야 해요라고 쓴 그 문장. 아니야. 끝까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 어제 현수 출장 잘 갔니? 네, 어머니. 밤늦게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민수는 잘 지내고, 네, 혼자서도 잘 놀아요.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정말 혼자 노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출장이 없었다. 순자는 매일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빠랑 어제 영화 봤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엄습했다. 혹시 다음엔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착각이었을까? 탐정은 조언했다. 여사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밤 민수의 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엔 꼭 진실을 밝혀내야 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 아빠가 또 출장 가요. 2주 만에 민수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가 또 게임하래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민수야, 할머니가 지금 갈게. 현관문 열어줄 수 있지? 네. 조용히 열어드릴게요. 순자는 즉시 탐정에게 연락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가방 속에는 신발이 들어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수가 안에서 손짓했다. 할머니, 엄마는 지금 밖에 나갔어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 방으로 안내해 줄래? 민수는 자기 방으로 순자를 데려갔다. 순자는 장롱을 열어보았다. 공간이 충분했다. 민수야, 할머니가 여기 잠깐 숨어 있을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머니, 무서워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너는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 헤드폰 꼭 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신발을 벗어 장롱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장롱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 어둡고 좁았지만 참아야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엄마 왔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숨을 죽였다. 또 30분. 다시 현관 소리. 안녕. 낯선 남자 목소리. 순자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어서 와. 민수는 방에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했다. 오늘 남편 언제 들어와? 모레. 걱정 마.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했다. 문 닫히는 소리. 순자는 장롱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10분쯤 지나자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귀를 막고 싶었다. 저걸 민수가 계속 들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올라오세요. 2층입니다. 알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순자는 장롱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민수는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관 쪽으로 살금살금 이동했다. 탐정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살짝 열어주자 탐정이 들어왔다.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있었다. 안방입니다. 순자가 속삭였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다가갔다. 문 손잡이를 돌렸다. 순자가 미리 고장낸 덕분에 쉽게 열렸다. 뭐야? 남자의 놀란 목소리. 으악! 지연의 비명. 탐정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1번, 2번, 3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연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그때 순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며느리. 내가 이럴 수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아니라. 지연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있던 남자는 황급히 옷을 집어들었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탐정을 향해 소리쳤다. 탐정은 침착하게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했다. 증거 확보 중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 새끼가. 남자가 탐정에게 달려들었다.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다. 비켜. 탐정은 재빨리 몸을 돌려 카메라를 보호했다. 남자가 다시 덤벼들었지만 탐정은 한 손으로 남자를 밀쳐냈다. 어머니, 제발. 오해예요. 지연이 순자에게 다가오려 했다. 오해? 이게 오해로 보이니?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저희는. 입 닥쳐. 순자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지연이 움찔했다. 민수가 다 알고 있었어.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어린 게. 민수는 몰라요. 제가 게임하라고. 게임으로 가려지는 줄 알았어? 그의 일기장 다 봤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도망치려 했다. 어딜 가려고? 탐정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가 발버둥 쳤다. 이건 불법 침입이야. 증거 확보는 합법입니다. 경찰 부를까요? 남자가 주춤했다. 그 사이 지연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현수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연이 순자의 치마를 붙잡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 생각해서라도. 민수 생각은 너는 안 했니? 순자가 지연의 손을 뿌리쳤다. 탐정은 현관과 거실에 설치했던 카메라들을 회수했다. 남자가 들어오는 장면, 안방으로 가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여사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할머니. 민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헤드폰을 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야, 할머니랑 가자. 순자가 손자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민수를 데려갈 순 없어요. 지연이 소리쳤다. 내가 뭔데? 지금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자는 민수를 안아들었다. 당신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증거 전송 중입니다. 탐정이 휴대폰을 조작하며 말했다. 클라우드에 모든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탐정은 능숙하게 피했다. 폭행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남자가 멈칫했다. 순자는 민수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탐정이 뒤를 따랐다. 어머니, 어머니. 지연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순자는 민수를 꽉 안았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순자의 목에 매달려 흐느꼈다. 괜찮아, 우리 민수. 이제 다 끝났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현수의 전화가 왔다. 출장지에서였다. 현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는 민수가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민수 데려가셨다면서요? 그래. 민수는 나랑 있어. 갑자기 왜요? 지연이가 전화도 안 받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현수야, 집으로 와라. 어머니 집으로.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봐야 해. 현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빨리 와. 제발.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2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현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수는? 민수 괜찮아요? 민수는 자고 있어. 앉아라. 어머니, 대체 무슨? 순자는 탐정이 건네준 USB를 꺼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다. 이걸 봐야 한다. 뭔데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낯선 남자, 지연이 맞이하는 모습, 안방으로 향하는 2사람. 이게 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영상. 탐정이 안방문을 여는 장면, 침대 위에 지연과 남자,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아니, 말도 안 돼. 현수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거짓말이죠? 합성이죠? 현수야. 이건 가짜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현수가 소리쳤다. 순자는 민수의 일기장을 꺼냈다. 민수 일기야. 내가 직접 읽어봐.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빠 출장 갈 때마다 아저씨가 현수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우리 민수가 이걸 겪었다고요? 그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나한테. 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순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연이가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민수는 괜찮아요? 겁에 질려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현수는 한참을 울었다. 순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는 다 있어. 변호사를 만나봐야지. 이혼 해야 하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순 없어. 현수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만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민수 방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민수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다. 민수야. 현수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니야. 민수 잘못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부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순자는 조용히 물러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긴 싸움이.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용기가 무너진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조용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지연 씨이고 양육권은 당연히 현수 씨가 가져가실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민수는 괜찮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니 잘 이겨낼 겁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지연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다. 딩동. 어느 날 저녁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니?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현수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다. 민수만은 제발. 제가 엄마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민수는 아직 어려요. 엄마 없이는. 그 생각은 왜 진작 안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에서 민수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순자는 황급히 민수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민수야,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금방 갈게.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니, 이혼만은 제발. 안 돼. 늦었어.
어머니,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순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지연이 문틈을 붙잡았다. 제발, 민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이요. 지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측은함이 들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다. 내가 민수를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늦었어. 문이 닫혔다. 밖에서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양육권은 현수에게, 지연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받았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수가 물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야. 현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왜요? 제가 잘못해서요? 아니야. 민수 잘못 아니야. 절대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엄마 못 봐요? 볼 수는 있어. 가끔. 매일은 안 돼요?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순자가 다가와 민수를 안아주었다. 민수야, 할머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하지만 엄마가 좋은데. 아이의 말에 현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수는 엄마가 왜 떠났는지 몰랐다.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었다. 첫 면접 교섭일. 지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민수가 엄마를 보자 달려갔다. 엄마. 민수야. 지연이 아들을 꽉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순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견뎌야지. 민수를 위해서. 어머니, 이게 맞는 건가요? 민수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하지. 하지만 그런 엄마는 안 돼. 2시간 후 지연이 민수를 데려왔다. 아빠. 민수가 현수에게 안기며 말했다. 엄마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랬구나. 아빠, 엄마 불쌍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현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1년이 흘렀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엄마를 찾았다.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현수는 출장을 최소화하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순자는 매일 손자 곁을 지켰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민수 정말 대견하다. 민수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다. 지연은 면접 교섭 때마다 왔지만 민수와의 시간은 점점 어색해졌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 지연은 없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가끔요. 근데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 가정은 깨졌다. 민수는 상처를 받았다. 지연도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현수가 다가왔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민수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아니야. 민수는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깨진 가정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은 아팠지만 거짓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시간은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었다.